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이 활약하고 있는 토트넘 소식입니다. 최근 토트넘 측에서 가레스 베일의 완전 영입을 시도하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모든 역량을 집중해 우승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려고 한 줄 알았는데 이 베일을 완전 영입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면 상당히 엄청난 소식인데요. 현재 임대 1년으로 계약되어 있는 베일은 토트넘에서 6경기에 출전한 상황입니다. 풋볼 런던에서는 무리뉴가 베일을 완전 영입하는데 관심 있어 한다고 전했는데요. 토크스포츠에서는 토트넘이 1,500만 파운드, 즉 197억 원이면 완전 영입이 가능하다 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에 베일이 입단하던 당시 그는 1억 유로, 1,313억 원의 몸값을 자랑했는데요. 이적료는 훨씬 낮아졌다 치더라도 그 다음 관문은 역시 주급이겠죠. 일주일에 약 9억 원의 주급을 자랑하는 가레스 베일을 토트넘이 완전 영입이라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진 알 수 없지만 분명 그 효과는 엄청날 것입니다. 토트넘에서 맹활약 중인 손흥민에게도 이는 큰 의미가 있는데요. 가레스 베일 완전 영입에 성공한다면 손흥민 선수에게도 유익할 3가지 이유를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시죠. 케인 손흥민 듀오는 올해 외신의 많은 조명을 받았지만 사실 그 전부터 토트넘을 현재의 자리까지 끌고 온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즌 이전에 발표된 여러 통계에서도 손흥민과 케인은 이미 우승팀급 듀오였으며 이번 시즌 팀이 손흥민과 케인을 받쳐주며 더 돋보이게 해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전에는 토트넘이 손흥민과 케인의 팀이라는 이야기도 돌 정도였으며 손흥민과 케인이 부상당했을 때 토트넘은 그야말로 답이 없었죠. 마치 토트넘의 양쪽 기둥 같은 손흥민과 케인은 서로에게 많이 의존하는 모양새였습니다. 하지만 베일의 합류로 인해 조금이나마 둘의 어깨에 진 짐을 나눌 수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가레스 베일의 이름값이 지녀야 하는 팬들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손흥민과 케인에게 쏟아지는 기대를 나눠질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물론 손흥민이 베일의 합류로 인해 기회가 줄었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원래도 손흥민 선수의 경기당 슈팅 수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닙니다. 손흥민 선수가 결승골을 기록한 벌리전, 손흥민 선수는 슈팅 2회, 케인은 4회였습니다. 베일이 후반 20분여 남기고 교체 출전한 브라이튼전의 경우는 어떨까요? 케인이 슈팅 횟수 2회, 손흥민이 1회, 베일 역시 슈팅 1회를 기록했으며 이게 결승골이 되었죠. 베일이 선발 출전했던 웨스트브롬 경기, 케인은 슈팅 7회, 손흥민은 3회, 베일은 2회. 물론 베일의 존재감이 상당하기 때문에 서로가 의식하는 모습이 보이긴 했지만 손발이 잘 맞기 시작한다면 베일에게 부자연스러운 패스 연결은 줄어들 것입니다. 비슷한 양상을 보였던 3경기에서 베일의 유무가 손흥민의 기회에 영향을 주었다기보다는 단지 최근 일정으로 인해 체력적으로 힘든 부분이 손흥민에게 큰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베일의 폼이 올라오면 손흥민에게 양질의 기회가 제공될 수도 있겠죠. 가레스 베일이 완전 영입되어 손흥민 선수와 몇 년 더 뛸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손흥민 선수는 베일에게 사실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과거 베일의 플레이가 손흥민과 비슷한 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일 역시 왼쪽 윙에서 빠른 발을 이용한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던 선수였습니다. 토트넘 팬들이 기억하는 베일의 모습은 어쩌면 지금의 손흥민과 비슷한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89년생으로 32살의 나이를 넘어가고 있는 시점엔 플레이 스타일이 다르죠. 오죽하면 현지에서도 다른 모습을 기대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웨스트브롬전에서 선발 출장한 베일은 오히려 중앙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더 이상 스프린터로 살아남기 어려운 나이대가 된 베일이 살아남은 방법은 손흥민 선수에게도 귀감이 될 만하며 앞으로 손흥민 선수가 맞이할 수밖에 없는 고민을 풀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베일과 손흥민 선수의 나이 차이는 불과 3살이며 베일 선수가 겪고 있는 상황들은 추후 손흥민도 겪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손흥민이 축구 선수로서 호날두를 존경한다고 공식 석상에서 자주 이야기하는데 호날두처럼 나이가 들어가면서 스타일을 바꾸면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이 부분에 대해 베일이 좋은 힌트가 되어주고 손흥민 선수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케인, 은돈벨레 등이 받는 주급 20만 파운드 선. 손흥민 선수 역시 현재 그 정도 제의를 받고 있죠. 하지만 베일의 존재로 인해 연봉의 상한선이 바뀔 수도 있으며 이는 손흥민에게 좋은 뉴스입니다. 베일 완전 역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토트넘. 하지만 베일의 주급은 거의 9억 원대인데요. 20만 파운드를 받는 최고 연봉자 케인, 은돈벨레의 3배나 되는 부분입니다. 60만 파운드 주급에 대한 협상이 어느 정도 진행된다고 해도 20만 파운드 수준으로 낮추는 것은 아무리 랩이라고 해도 불가능할 텐데요. 설마 그쵸, 안 되겠죠. 사실상 베일이 완전 영입으로 온다는 것은 셀링 클럽의 모습을 보인 토트넘이 이젠 빅클럽으로의 도약을 하겠다는 확실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현재 맨유의 레시포드, 리버풀의 살라가 20만 파운드 선을 주급으로 받고 있으며 맨시티의 아게로가 23만 파운드, 맨유의 마샬이 25만 파운드를 받고 있습니다. 아스날에서 뛰지도 못하고 있는 외질은 거의 주급 27만 파운드로 알려져 있으며 포그바가 29만 파운드, 스털링이 30만 파운드, 케빈 데브라이너가 32만 파운드, 그리고 맨유의 골키퍼 데헤아가 37만 파운드를 현재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베일이 완전 이적한다면 받게 될 주급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지금은 60만 파운드인데 확실한 것은 절반으로 깎아도 EPL 주급 순위 5손가락 안에 들 수 있을 정도입니다. 현재 주급 14만 파운드를 받고 있는 손흥민 선수, 베일이 토트넘의 주급 천장을 높여준다면 현재 최고의 활약을 펼치고 있는 손흥민 선수 역시 더 좋은 대우를 받을 확률도 높아지지 않을까요? 물론 20만 파운드도 엄청난 금액이며 EPL 주급 공동 8위에 오르는 일이긴 합니다만 계약이 2년이나 남은 상황에 토트넘이 먼저 움직여 재계약을 요청한 상황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재계약 시점에 대해서도 사실 고민해 볼 수 있는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손흥민 선수가 계약을 미루는 게 팀의 분위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상 사실 계약 만료 시점 1년 정도 남았을 때 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할 듯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전성기가 다가온 상황에 무리뉴 2년차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인데다가 1년 사이에 토트넘의 이번 시즌 운명 그리고 베일의 잔류 여부가 결정된다면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베일 선수의 완전 영입이란 사건이 터지면 토트넘은 확실히 다른 위상을 갖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현재 최고급 홈구장과 세계 최고급 훈련시설을 갖춘 이 토트넘의 인프라를 기반으로 월드클래스 무리뉴 감독의 부임 후 트로피까지 들어올리게 된다면 토트넘은 정말 모두가 인정하는 빅클럽의 반열에 들 가능성 역시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 온다면 이미 토트넘 레전드라고 칭송받는 손흥민은 어떤 대우를 받게 될까요? 이 베일의 완전 영입에 대한 이야기가 결국 어떻게 끝날지 더욱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추가적으로 흥미로운 외신 소식이나 해외 반응 있으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논란 제드리는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